여러분 반갑습니다. 스턴트의 학교 프로젝트의 황선호 교수입니다. 자,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잘 지내셨나요? 자, 오늘 하루 가운데 여러분과의 지금 만난 이 시간이 상당히 소중한 시간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제가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알아보실 내용은 수식과 함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실질적으로 엑셀 실기, 즉 컴활 실기 시험에서는 함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필기 시험에서 물론 높은데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함수를 배우기 전에 오늘은 수식과 함수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수식 및 함수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식의 개념이라고 되어 있죠. 수식이라는 것은 먼저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때 C 플러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C 플러스 5다. 자, 그럼 결과 얼마예요? 15다. 이게 바로 수식이죠. 그런데 엑셀에서는 이거를 반대로 쓰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15는 C 플러스 5다. 이렇게 쓰는 게 엑셀에서 쓰는 형식입니다. 이해가시겠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수식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는 15죠.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모르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처음에 앞에 뭘부터 쓴다? 는 먼저 쓰는 거예요. 는. 이꼴 먼저 쓴 다음에 해당하는 인수와 연산자를 함께 쓰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식이란 상수나 셀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를 연산자로 연결을 하고 여기 플러스라는 걸로 연산자라는 걸 연결을 했죠. 결과를 산출하는 것이다. 이해가시죠? 뭘 산출하는 거다? 해당하는 결과물을 산출하는 거다. 그게 바로 뭡니까? 수식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수식은 등호로 시작을 하며, 등호라는 것은 이꼴이 되겠죠. 이꼴로 시작을 하며 플러스나 마이너스로도 시작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엑셀에서는 마이너스나 플러스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 5, 마이너스 3. 자, 이거의 결과가 얼마가 돼요? 그렇죠. 얼마가 된다? 2가 되겠죠. 뭘로도 시작할 수 있어요? 플러스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수식은 상수나 연산자나 셀 참조 주소, 함수 인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수식에 사용되는 함수명이나 셀 참조 주소는 대소문자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A의 5셀 써도 되고요. A의 5셀도 맞습니다.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거는 문자열에는 반드시 뭐가 붙어야 된다? 큰 따옴표로 묶어줘야 된다. 문자열은 반드시 큰 따옴표로 묶어줘야 된다. 엑셀에서. 그래야지만 문자열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셀에는 수식 결과가 표시가 되며, 자, 뭐가 표시가 된다고요? 네모난 셀 안에는 위에서의 결과 15면은 15만 표시가 되는 거예요. 수식이 표시가 되지 않겠죠. 수식은 어디 표시된다? 그렇죠. 1강에서가 말씀드렸었죠. 수식 입력들이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해당하는 연산자는 산술 연산자,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그리고 뭐 퍼센트 꺽쇠 등이 있고요. 비교 연산자,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상, 미만 이런 것들. 문자열 연산자는 앰퍼센드, 문자열과 문자열을 결합시키는 연산자입니다. 참조 연산자를 보면 콜론과 콤마와 공백이 있는데, 자, 이건 별표를 좀 칠까요? 먼저 콜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연속적인 범위를 의미하는 겁니다. 연속적인 범위. 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속적인 범위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시험 문제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좀 이해해 두셔야 될 부분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해해 두시냐면, 자, A의 1 콜론입니다. 콜론. A의 1 콜론, A의 5. 자, 몇 개의 셀을 잡습니까? 그렇죠. 5개의 셀을 범위를 잡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콜론이에요. 콤마라는 것은 A의 1, 콤마, A의 5. 자, 몇 개의 셀을 잡습니까? 2개의 셀을 잡죠. 하나, 둘. 이게 바로 비연속이 되겠죠. 그래서 콜론은 연속적으로 잡는 거고, 콤마는 비연속적으로 잡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백이라는 것은 뭐냐면, 교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교차되는 두 영역의 범위를 잡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의 1, 부터, 예를 들어서, 뭐, B의 5. 한 칸 띄우고, 요거 의미하는 거예요. 공백. 그리고 뭐, A의 1부터 A의 3이라고 할까요? 자, 그러면 결과 뭐가 나올까요? A의 1부터 A의 3은 여기도 있고, 여기 A의 1부터 B의 5에도 A의 1부터 A의 3이 여기 포함이 되죠. 그렇죠? 포함이 되죠. 그래서 얘도 들어가고 얘도 들어가는 거는 결과는 뭐다? A의 1부터 A의 3이 된다. 얘하고 서로 교차되는 교집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다? 공백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워크리스트 셀 참조라는 것은 수식에서 다른 셀에 입력된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에 입력된 실제 데이터 대신에 셀 주소를 사용하는 거다. 이해가시죠? 해당하는 셀 주소. 주소를 갖고 계산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A의 5셀에 현재 50이라는 값이 있는데 50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A의 5로 계산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왜요? A의 5셀 안에는 50이라는 값이 나중에 40이라는 걸로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40으로 바뀌었을 때는 또 40을 갖고 또 계산해야 되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A의 5로 한 번에 계산을 하자 이겁니다. 수식에서 참조된 셀의 데이터가 변경이 되면 수식의 결과도 영향을 받아 자동으로 변경된다. 당연하겠죠. 원본 데이터가 바뀌니까 그 결과값이 어떻게 돼요? 바뀌겠죠. 그 소리입니다. 자, 셀 주소 형태에 따라서 상대 참조, 가장 일반적인 참조죠. A의 1 이렇게 있는 절대 참조, 달러를 붙인 형태입니다. 달러를 붙인 형태. 그리고 혼합 참조, 절대와 상대가 두 개가 혼합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 참조라는 것은 셀 참조 시 기본적으로 지정되는 형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지정된 형식이 되겠죠. 참조를 입력한 후에 다른 셀로 복사했을 때 참조하고 있는 셀의 주소가 복사된 만큼 자동으로 변경되는 셀을 의미한다. 우리가 일반적인 셀이에요. A의 1을 가지고 아래로 끌게 되면 A의 2, A의 3, A의 4로 증가가 된다는 것은 1강 시간에 배워서 알 수 있죠. 자동 체험으로 증가가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일반적인 게 상대 참조가 되어 있고 절대 참조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 달러를 붙입니다. 달러.
달러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자물쇠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달러를 붙여갖고 아래로 아무리 내려도 오른쪽으로 아무리 끌어도 절대 변하지 말아라 하는 특정 주소를 고정시킬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식이 다른 셀로 복사해도 주소는 변경되지 않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면 상대 참조라는 것은 참조를 입력을 다른 셀을 복사했을 때 참조하고 있는 셀 주소가 복사된 만큼 자동으로 변경되는 형태. 예를 들면 A의 1이 있고요. 그리고 절대 참조에서 달러를 붙인다고 말씀드렸죠. 이 달러는 F의 4키를 눌러서 붙입니다. 달러를 일일이 입력하는 게 아니라 F4키를 한번 눌러보세요. 여러분 키보드에 F4키 있죠? 그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달러가 자동으로 붙게 됩니다. F4키를 이용해서 열 문자와 행번호 앞에 달러를 자동으로 붙여 사용하는 방식이고 예를 들면 달러 A, 달러 1식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혼합 참조라는 것은 두 가지로 혼합 형태라는 거죠. 예를 보면 그래서 달러 A의 1 또는 A의 달러 1 이런 형태들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이런 것들. 그래서 혼합 참조라는 것을 상대 참조와 절대 참조로 혼합하여서 사용하는 형식으로서 열만 절대 참조할 경우에 열 주소는 변하지 않고 고정되지 않은 행 주소만 변경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달러 A의 1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A는 절대 변하지 않는데 1은 변하게 된다는 소리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A는 변하지만 1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소리 되겠습니다. 행만 절대 변하지 않게 할 때는 A의 달러 1, 행의 달러를 붙일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죠. 자, 셀을 참조할 수가 있는데 참조란 말 자체는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셀하고 다른 셀하고 연결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참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워크리스트의 셀에 참조할 수가 있어요. 현재의 워크리스트가 아니라 현재의 워크리스트가 예를 들어서 시트 1인데 시트 2에 있는 셀을 참조할 수 있어요. 여기서 시험지 잘 나오는데요. 뭐가 잘 나오냐면 수식 입력도 중에 참조하고자 하는 셀에 있는 시트로 전환하여 시트의 이름과 셀 주소를 직접 입력하거나 아니면 마우스나 키보드로 이용해서 해당하는 셀을 선택하면 된다. 이게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셀 참조에 대한 내용이 되어 있고요. 중요한 건 얘가 나옵니다. 자, 보시면 시트 이름과 셀 주소 사이에는 반드시 뭘로 연결하고 느낌표로 연결하고 얘가 나온다는 거죠. 느낌표로 연결하고 시트 이름에 공백이 있을 때는 작은 따옴표로 시트의 이름을 묶어주어야 한다. 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시트 1 시트가 있습니다. 시트 1의 시트에서 B의 1에서 B의 5까지 셀 범위를 참조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시트 이름하고 셀 주소하고는 뭘 붙인다? 느낌표를 붙인다. 됐습니까? 어렵지 않죠? 시트 1에 있는 거하고 B의 1부터 B의 5에 있는 얘하고 중간에 뭐가? 느낌표가 들어간다는 거고요. 성적표 시트에서 A의 5를 참조해라. 어떻게 하면 돼요? 성적표 시트에 양쪽에 작은 따옴표 그리고 느낌표 A의 5를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백이 있을 때라고 하는데 여기 공백이 없어도 일반적으로 붙는데 예를 들어 이거요. 다음 넘겨보면은 내용이 안 나오네요.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시트의 이름 자체가 공백이 들어있는 시트 이름이 있을 수 있죠. 성적 한칸 띄고 원표 시트예요. 성적 원표 시트예요. 그럼 여기 이렇게 작은 따옴표를 꼭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느낌표 뭐 A의 3 이런 식으로 느낌표 들어가야 되고 작은 따옴표 꼭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통합 문서의 셀을 참조할 때 이번에는 다른 통합 문서네요. 현재 시트에서 현재 통합 문서에서 다른 시트가 아니라 아예 문서 자체가 틀린 통합 문서죠. 문서 자체가 틀린. 이거는 파일의 확장자는 생략할 수 있고 어차피 같은 엑셀이기 때문에 다른 통합 문서 셀을 참조하는 것을 외부 참조라고 합니다. 외부 참조. 자, 통합 문서가 저장된 경로를 지정하지 않으면 현재 통합 문서와 같은. 그래서 현재 같은 통합 문서 그죠? 같은 워크시트 부, 같은 통합 문서일 때는 굳이 통합 문서 이름을 줄 필요가 없어요. 자, 같은 대한민국인데 여러분들 친구한테 편지 보낼 때 대한민국의 서울특별시 이렇게 씁니까? 안 쓰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빼도 돼요. 그런데 왜 서울은 쓰냐? 같은 서울이 아니라 다른 대전, 부산, 광주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쓰는 거예요. 같은 대한민국일 때는 대한민국을 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통합문서가 저장된 경로를 지정하지 않으면 현재 통합문서와 같은 폴더 내에 저장되는 문서로 간주한다. 자, 통합문서의 이름은 반드시 뭘 붙인다? 괄호로 된 요게 시험지 투정입니다. 다른 통합문서 이름, 즉 통합문서 이름은 뭘로? 대괄호를 붙인다. 요걸 붙여서 한다. 예를 보겠습니다. A의 5 곱하기 A의 5라는 것을 현재 워크시트에 있는 A의 5가 되겠죠. 그리고 성적표라는 다른 통합 문서 .xls는 생략 가능합니다. 성적표라는 다른 워크리스트에서 시트 1에 있는 A의 5셀을 참조할 거죠. 근데 성적표라는 건 양쪽에 대괄호 있죠. 그리고 시트하고 셀 주소에는 뭐가 있어요? 느낌표가 있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통합 문서의 이름이 공백이 포함하는 경우에 통합 문서와 시트의 이름은 작은 따옴표로 묶어 표시하고 예를 들자면 A의 5하고요. 이 부분에 이렇게 있죠. 보이시나요? 여기 성적 한 칸 띄고 일람표예요.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요? 이렇게 작은 따옴표를 꼭 넣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작은 따옴표 넣어야 되죠. 그리고 시트 여기 셀하고 뭘 붙인다? 그렇죠. 느낌표 붙인다라는 겁니다. 3차원 참조라는 것은 시험에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통합문서의 여러 워크리스트에 있는 같은 위치의 셀이나 셀 범위를 참조할 때 쓰는 건데 예를 보면 sum이라는 함수는 우리가 이제 이 다음 강의 시험에 배울 겁니다. sum이라는 함수인데 시트 1부터 시트 5까지 중간에 뭘 포함합니까? 시트 1, 2, 3, 4, 5 다섯 개 시트에 있는 A의 1셀에 있는 값을 뭐해라? sum해라 라는 소리입니다. 이해 가시죠? 시트 1부터 시트 5까지 총 5개 시트 안에 있는 A의 1셀 있는 것에 해당하는 값들을 뭐해라? sum해라라는 소리입니다. 자, 오류 메시지인데 이것도 간혹 나옵니다.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아요. 1년에 4번 시험 있죠. 4번 시험 중에 한두 번씩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번에 시험 보실 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나온다면 맞아야 됩니다. 이거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외웁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딱 보면은 뭐다라고 알 수 있어요. 처음에 샵이 막 나와 있죠. 샵이 나와 있는 오류 메시지는 뭐냐면 이거예요. 수치 데이터에서
셀이 요만한 간격인데 여기 수치 데이터를 쭉 입력하는데 수치 데이터가 이렇게 밖으로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숫자일 때입니다. 셀의 너비는 요만한데 숫자의 길이가 더 길 때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뭘로 나타난다? 샵으로 표시됩니다. 이 값들이 뭘로? 샵으로 표시됩니다. 셀의 셀 너비보다 입력된 숫자 값이 너무 커서 셀 안에 나타낼 수 없거나 수식의 길이가 너무 길어서 표시할 수 없을 때 발생한다. 이해가시죠? 문자일 때 아닙니다. 숫자일 때만이에요. 디바이드 0이라는 것은 0으로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든 숫자는 0으로 나눌 수가 없죠. 그런데 0으로 나눴을 때 나타내는 오류다. 디바이드 나누기 0. 모든 숫자 0으로 나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때 나눈 거예요. 그리고 NA라는 것은 뭐냐면 함수나 수식에 사용할 수 없는 값을 지정했을 때 이해 가시나요? 함수나 수식에 사용할 수 없는 값을 잘못 지정했을 때, 값 자체를 잘못 지정했을 때 쓰는 거죠. 찾기 함수에서 결과값을 찾지 못했을 때, 이럴 때 나타나는 게 바로 뭐다? NA예요, NA. 널이라는 것은 공백연산자를 이용해서 두 개의 영역을 교차하는 셀 참조를 하였으나 교차하는 영역이 두 교점을 지정했을 때, 교차하지 않는 두 영역이 교점을 지정했을 때, 즉 교차하는 지점을 지정해야 되는데 교차하지 않는 영역을 지정했을 때, 교차하지 않는데 영역을 지정했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게 널이에요. 그래서 name이라는 것은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sum을 SUM이다 했습니까? 근데 SAM이라고 적는 거예요. SAM, 쌤이라고 적는 거죠. 쌤이라고 적으면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쌤이라고 적으면 그때 나타내는 거예요. name. 인식할 수 없는 문자를 수식에 입력했을 때. value라는 것은 값 자체의 인수가 잘못됐을 때예요. 그래서 value라는 것은 잘못된 인수나 표현산자를 사용했을 때 이랬을 경우나 수식 자동 고침 기능으로 수식을 고칠 수 없을 때 나타내는 거다. REF라는 것은 셀 참조를 잘못 지정했을 때, 유효하지 않은 셀 참조니까 셀 참조를 잘못 지정했을 때, 마지막으로 넘이라는 건 넘버입니다. 숫자가 되는 거예요. 표현할 수 있는 숫자의 범위를 벗어났을 때, 그렇죠. 엑셀에서는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인데 거기를 벗어났을 때 나타내는 오류입니다. 함수의 개념을 보겠습니다. 함수라는 것은 수식을 보다 적게 만들기 위해서 함수가 필요한 거죠. 예를 들자면 A의 1 더하기 A의 2 더하기 A의 3 더하기 A의 4 더하기 A의 5예요. 수식으로 쓰면 이렇게 길게 써야 돼요. 그런데 는 SUM 더하기 A의 1 콜론 A의 5 이러면 끝납니다. 이렇게 길게 써야 될 것을 이렇게 간결화시키는 게 바로 뭐다? 함수다. 여기서 말하는 썸이 바로 함수가 되겠죠. 함수는 복잡한 계산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수식만으로는 처리할 수 없는 작업을 할 때 쉽고 간결하고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뭐다? 함수가 되겠습니다. 함수마다 고유한 일련의 규칙이 있으므로 우리는 이 규칙을 알아야 된다. 우리는 이 규칙들을 우리가 앞으로 배우도록 할 겁니다. 상수나 셀 참조, 논리값 등이 포함이 되고 인수 안에는 사용을 작성한다. 하나의 함수만을 이용하여 결과값을 산출하거나 몇 개의 마녀? 하나 또는 중첩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함수를 중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몇 개까지? 7개까지. 함수 7개를 중첩시켜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뽑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보통 많이 하면 한 4개 정도까지 중첩할 겁니다. 많이 하면요. 가능하다. 그리고 인수는 콤마로 구분하고요. 해당하는 인수와 인수 사이 있죠. 그리고 함수에서 문자열을 인수로 이용하거나 비교연산자의 조건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큰 따옴표, 요 모양입니다. 큰 따옴표를 묶어서 구분한다. 예를 들자면 100 이상이다. 이렇게 양쪽에 뭐가 있어요? 큰 따옴표를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함수의 개념 두 번째를 보면 함수 마법사를 실행하면 사용한 함수의 범위와 함께 이름을 선택할 수 있다. 함수 마법사는 우리는 쓰지 않을 겁니다. 실기에서도 안 쓸 거예요. 왜냐하면 함수 마법사를 쓰게 되면 중첩을 할 때 다소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일이 타이핑 치는 걸로 할 겁니다. 선택한 함수로 수식을 완성하기 위해 형식에 맞도록 인수를 작성을 하고요. 등호, 이꼴을 입력한 후에 함수 목록 상자를 이용하면 최근 사용했던 10개의 함수를 빠르게 선택할 수 있다. 이런 내용 다 필요 없는 것들입니다. 함수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작업인 합계는 표준 도구 모음 중에서 자동합계라는 걸 이용하면 자동합계는 우리 시그마입니다. 시그마를 이용하면 빠르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제가 써놨는데요. 는 함수 앞에는 반드시 뭐가 없는다? 는이 꼭 붙어야 돼요. 함수 앞에 는이 안 붙으면 안 되거든요. 는이 꼭 붙어야 돼요. 수식하고 똑같죠. 그리고 함수명. 함수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fx가 이렇게 되죠. fx. 그래서 f라는 것은 함수 이름, 명이 되겠고요. x라는 건 뭐죠? 그렇죠. 인수가 되겠죠. 인수는 양쪽에 뭐가 있어요? 괄호가 있습니다. 그렇죠. 요 개념이에요. 그래서 함수명하고 인수식이 온다. 그래서 썸이 바로 뭐예요? 명이 되는 거예요. A의 1부터 B의 5. 요게 바로 뭐가 되는 거다? 인수가 되는 거예요. 양쪽에 뭐 있어요? 괄호 있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함수와 수식의 개념을 간단히 한번 알아봤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으시겠죠? 이 다음 강좌부터는 여러분들이 뭘 배우셔야 되냐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개념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함수와 수식을 한번 만들어 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함수 아까 저 규칙 나왔었죠? 규칙을 함께 외워서 같이 공부를 할 겁니다. 믿음이란 단어죠. 믿음. 이 아이 이제 막 걸을 수 있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이 넓은 바다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뭐죠? 그렇죠. 아버지 때문이죠. 아버지 때문에. 그렇죠. 이게 바로 이 아이는 아버지를 믿고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인데 여러분들이 본 강의를 듣고 이번 시험을 보시지 않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합격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믿으셔야지만 되지 이거 내가 이렇게 공부해서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뭐 고시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고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뭐 긴가민가다라는 계속 그런 생각 가지면 절대 여러분 합격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항상 모든 일을 할 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그 자신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꼭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본 강의에 믿음을 갖고 조금만 더 노력을 해주신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부터 어려워지니까 실습 병행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강의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